자연스럽게 조금 더 시야가 이제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제품이었는데 시술을 전체를 보게 되는 눈을 키우게 되고, 내 병원만 담당을 했었는데 지역을 담당하게 돼서 그 지역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시야를 넓혀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신제품을 좀, 제품에 대한 좀 오너가 돼서 내가 제품을 직접 런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마케팅에서 제품에 대한 런치 플랜이나 프로모션 이제 계획이나 툴을 이제 만들어서 세일스팀한테 주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은 언제 할 건데, 그때 뭐 담당하시는 병원이나 지역에서의 이것이 필요로 하는 술기 워크숍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때 리크루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내가 한번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근데 저 지금 마케팅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는 걸 회사에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회사에서 얘가 마케팅을 시켜도 얘는 잘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했었던 것이 프로세스 엑설런스라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전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순번제로 이제 돌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제 윗선배들이 하게 됐는데,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제 차례는 아니었지만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또 한 자리가 비게 돼서 제가 프로젝트도 저도 참여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 개인의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제가 담당하는 이제 병원들을, 거래처를 어떻게 이제 디벨롭 했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게, 이 선생님은 어떤 니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 얘기를 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 선생님은 이런 니즈가 있으셔서 이 니즈에 맞는 이제 부서 차원에서의 뭐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이게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제가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내지는 그 자체적으로 제가 병원이나 제가 몇 개 담당하는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커스터머의 언맷 니즈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데, 선생님이 필요로 하시는 내가 술기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아웃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다라는 걸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하죠.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선생님은 방 세팅을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오셔서 방을 이제 수술방을 세팅을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저희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렉을 짰어요. 짜서 넣어드리고, 그 병원에서 이제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드니까 이제 수술방에 다 이제 동의를 받아서 집어 넣었어요. 넣고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널스 선생님들을 트레이닝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 회사에 트레이닝 센터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직접 그 가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이제 센터가 있었거든요. 모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선생님들 초청을 해서 처음 단계부터, 자, 이 시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은 이건데, 이거는 뭐가 됐고, 이거는 사이즈가 뭐가 있고,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뭐 끝에가 돌아간 게 있고 동그란 게 있고 뭐 뾰족한 게 있고,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아주 천천히 저희 제품이 아닌 것들도 포함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렸죠. 닥터 선생님께서 환자를 이제 치료하실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서포트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갈 때는 선생님 옆에서 이것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거 마르지 않게 계속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조영제를 쓰실 때는 몇 대 몇으로 섞어서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육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서, 자, 이런 프로젝트였고요. 제 담당하는 병원을 어떻게 디벨롭 했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된 병원의 상태는 어떻고요. 거기에는 누구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이제
케이스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래서 실행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일련의 스토리를 이제 논리적으로 그리고 살을 붙여서 실을 끼워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 프로젝트가 결과도 좋았고요. 왜냐면 그 수술방을 선생님들 트레이닝 하고 나서 이제 시술을 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 제품을 자연스럽게 그때 사용하시겠죠. 프로젝트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을 때도 부서장분도 굉장히 좀 흡족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을 때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겠죠. 아, 얘가 과거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으니까 자기 의견을 좀 논리적으로 풀어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마케팅으로 옮겨올 수 있었어요. 제가 마케팅학에서 제일 처음 했었던 건 신제품 런치는 아니었고요. 제일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리콜이었어요. 이미 병원에서 쓰고 계신 제품이었는데 이제 본사에서 리콜 하라는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리콜을 한 두세 번은 더 했었는데 주로 이제 제품의 리콜 사유는 제품의 말펑션,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뭔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이거 자체는 아니고 펑션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멸균의 이슈였어요. 왜냐면 몸에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몸 안에 체내에 들어가는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레벨을 지켜줘야 되는 멸균의 레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무작위로 검사를 했는데 본사에서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그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탑 쉬먼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적 중단, 바로 리콜의 전 단계예요. 스탑 쉬먼트가 나오면 일단 멈춰봐. 해서 더 이제 검사를 해보고 이거는 다시 전량 폐기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본사에서 이제 QA팀, 본사에서의 품질 관리하는 팀이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리콜이야. 라고 해서 전량을 리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리콜할 때는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쉽지 않아요. 리콜할 때는 잘 쓰고 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는 잘 쓰고 있는 제품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체품이 있으면 모를까 대체품이 아닌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그렇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런 위험을 제거하고자 저희가 다 수거해 가요. 근데 갈 때는 그냥 저희 가져갈게요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고객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유로 저희가 제품을 리콜하게 됐고 언제까지 리콜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저희가 제품을 회수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일 거고 다시 제공하는 기간은 이겁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혹시 궁금하시거나 저희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뭐 마케팅이나 영업사원이나 다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셜한 레터가 나가요. 이제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서 제품을 이제 수거를 하죠. 그 절차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두 병원도 아니고 전국에서 병원에서 저희 제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이 정말 이제 나간 제품하고 들어온 제품하고 숫자도 맞아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세일즈 팀하고 고객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앞전에 그런 외부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QA에서 얘기를 받고 또 파이낸스에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매입이 나갔던 건데 이제 다시 재입고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통관팀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보내야 될지 본사에서는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보낼 수 있는지 그 다음 이미 우리가 사온 건데 이거에 대한 크레딧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실무적인 것도 다 따져야 되죠. 처음 가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종합 패키지로 배웠죠. 그때 마케팅에 가서 누구를 컨택해야 되는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업무로 이제 이를테면 서플라이 체인건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QA와 RA와 또 세일즈 팀과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지 그때 그 리콜 경험을 통해서 뭐 바로 배웠죠. 바로 습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런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마케팅 일을 제가 한 10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보니까 10개의 제품을 런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럭키했어요. PM으로서 그러니까 매년 하나씩 제품을 런치한 셈인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야 돼요. 부서도 계속 발전을 해야지 신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신제품을 여러 명 중에서 누가 또 담당해서 런치할 건지도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굉장히 제가 럭키하게 매년 신제품을 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업무상으로 굉장히 행복한 커리어였고,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겹치지 않고 다양한 제품들을 런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액세서리부터 정말 블록버스터급 제품까지,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부터 컨슈머블한 소비재 의료기기까지, 그래서 정말 스펙트럼이 넓고, 그 다음 디지털 의료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다양한 이제 의료기기를 제가 런치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 점이 정말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